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부모를 보았다. 그 중에는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에게 더욱 존중받는 이도 있었고,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말이 가벼워지고 존재가 희미해지는 이도 있었다. 같은 부모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 왜 노년에 외면당하고 오히려 엄했던 부모가 더 깊은 존경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일까? 오늘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야 할 단 하나의 것. 그것은 재산이 아니고 학벌이 아니고 심지어 사랑도 아니다. 그것은 태도다. 부모 자신의 태도. 그리고 그 태도가 만들어내는 관계의 거리. 이것이 노년의 대우를 완전히 바꾼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당신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오랜 세월 유배지에서 자식들과 떨어져 지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수백 통의 편지를 썼다.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했다. 처음에는 학문을 가르치려 했다. 세상을 사는 지혜를 전하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느냐였다. 많은 부모가 착각한다. 자식에게 잘해주면 존중받을 것이라고. 희생하면 감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나는 이것을 직접 목격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부모가 노년에 하찮게 여겨지는 모습을. 반대로 평생 엄격했던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자식들의 마음속에 거대한 산처럼 남아있는 모습을. 왜 그런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사람은 쉽게 얻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자식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자신을 낮추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 끝없이 베풀면 자식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감사는 점점 옅어지고 부모의 말은 점점 가벼워진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내가 유배지에서 가장 두려워한 것은 가난이 아니었다. 자식들이 나를 잊는 것도 아니었다. 내가 진짜 두려워한 것은 내 말이 힘을 잃는 것이었다. 아버지로서의 무게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편지를 쓸 때 매우 조심했다. 감정에 휩쓸려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다. 그리움을 토로하되 의존하지 않았다. 충고를 하되 강요하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발견한 첫 번째 진리다. 부모는 자식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감정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의존하는 순간 관계의 균형이 무너진다. 자식은 부모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되고, 부모는 돌봄을 받는 약자가 된다. 그렇게 되면 존중은 사라진다. 연민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나는 자식들에게 편지를 쓸 때 절대 아버지가 너희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쓰지 않았다. 대신 너희가 바르게 자라기를 바란다고 썼다. 나를 위해 무엇을 하라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 이렇게 살아라고 했다. 이 차이가 크다. 전자는 부담을 주고 후자는 방향을 제시한다.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를 낳아서 키웠으니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말을 한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다. 부모 역할을 투자로 여기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자식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결국 거리를 만든다. 진짜 사랑은 요구하지 않는다. 진짜 사랑은 자식이 자유롭게 자라도록 돕는 것이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하되 그것을 은혜로 내세우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부모의 품격이다. 나는 유배 생활 동안 많은 것을 잃었다. 명예도, 재산도, 자유도. 하지만 하나는 지키려 했다. 나 자신의 존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비굴하게 살지 않으려 했다. 권력자에게 아첨하지 않았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부모의 등을 보고 자식은 자란다. 이 말은 정말 맞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곧 자식에게 주는 교육이다. 내가 말로는 정직을 가르치면서 행동으로는 거짓을 보인다면 자식은 무엇을 배우겠는가? 내가 말로는 용기를 가르치면서 어려움 앞에서 도망친다면 자식은 무엇을 믿겠는가? 그래서 나는 자식들에게 편지로 이렇게 썼다. 세상이 너를 시험할 때 굽히지 마라. 하지만 교만하지도 마라. 겸손하되 비굴하지는 마라. 부드럽되 약하지는 마라. 이것이 내가 평생 추구한 태도였고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었다. 재산은 언젠가 사라진다. 땅도, 집도, 금도 다 흩어진다. 하지만 태도는 남는다.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가치를 지켰는지, 어떤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것이 자식의 뼛속에 새겨진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나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지만 아버지의 태도는 평생 내 안에 살아 있었다.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정직했다. 권력 앞에서 굽히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나는 평생 같은 길을 걸으려 했다. 비록 그것이 나를 유배지로 보냈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부모가 묻는다. 자식이 성공하려면 무엇을 해줘야 하나요? 나는 이렇게 답한다. 당신 자신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식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자식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제 내가 발견한 두 번째 진리를 말하겠다. 부모는 거리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사랑한다면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다. 진짜 사랑은 적절한 거리를 안다. 나는 자식들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거리가 있었기에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만날 수 없었기에 편지 한 장 한 장이 귀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자식들 곁에 있으면서 매일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통제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자식들은 나를 피했을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숨이 막힌다. 자식의 모든 일에 개입하고 모든 선택에 의견을 내고 모든 순간을 통제하려 하면 자식은 도망친다. 물리적으로 떨어지지 못하면 마음으로 떨어진다. 이것이 현실이다. 적절한 거리는 존중을 만든다. 나는 내 삶을 믿는다. 내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태도가 자식을 성숙하게 만든다. 반대로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른다. 내 말대로 해야 한다는 태도는 자식을 어리게 만들고 부모에 대한 의존을 키운다. 의존은 쌍방향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하면 자식도 부모에게 의존한다. 부모가 자식의 모든 것을 챙겨주면 자식은 스스로 할 줄 모르게 된다. 그러다가 부모가 늙으면 자식은 어쩔 줄 몰라 한다. 평생 의존해왔는데 갑자기 독립하라고 하면 혼란스러운 것이다. 나는 자식들에게 일찍부터 독립심을 심어주려 했다. 내 일은 내가 책임져라. 내 선택은 내가 감당해라. 이것을 반복해서 가르쳤다. 물론 어릴 때는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점점 손을 놓았다.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이것이 진짜 부모의 역할이다. 평생 자식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새가 새끼를 키울 때 처음에는 먹이를 물어다 주지만 어느 순간 둥지에서 밀어낸다. 날 수 있도록. 부모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많은 부모가 자식을 놓지 못한다.
평생 품 안에 두려고 한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한다. 아니다. 그것은 집착이다.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다. 나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나의 소유가 아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주인이다. 나는 단지 너희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일 뿐이다. 이 말을 이해하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 대부분은 내가 낳았으니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자식은 독립된 인간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관계가 바뀐다. 소유와 통제가 아니라 존중과 신뢰의 관계가 된다. 세 번째 진리를 말하겠다. 부모의 말은 적을수록 무겁다. 이것도 많은 이들이 모르는 사실이다. 부모들은 자식에게 많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끊임없이 가르치고, 충고하고, 훈계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말이 많아질수록 그 무게는 가벼워진다. 나는 편지를 쓸 때 매우 신중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참았다. 정말 중요한 것만 썼다. 한 통의 편지에 수십 가지를 담으려 하지 않았다. 하나의 주제, 하나의 가르침만 전했다. 그래야 자식들이 집중할 수 있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말이 많은 부모의 말은 흘러간다. 자식들이 듣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귀를 닫는다. 또 시작이네 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평소에 말이 적은 부모가 무언가를 말하면 자식들은 귀를 기울인다. 아버지가 뭔가 말씀하시네. 중요한 일인가 보다. 나는 자식들에게 장황한 설교를 하지 않으려 했다. 대신 짧고 분명한 문장으로 핵심만 전했다. 이것만은 기억해라. 정직이 가장 긴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 가장 빠른 길이다. 이런 식으로 100마디 설명보다 하나의 문장이 더 오래 남는다. 침묵도 중요하다. 부모가 모든 것에 대해 말할 필요는 없다. 어떤 것은 자식이 스스로 깨닫도록 놔둬야 한다. 내가 먼저 답을 주면 자식은 생각하지 않는다. 고민하지 않는다. 그냥 부모의 답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스스로 답을 찾은 것은 평생 간다. 나는 자식들이 질문할 때 바로 답을 주지 않았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 되물었다. 처음에는 당황했다. 답을 원했는데 질문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점점 자식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부모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는 듯이 행동하면 자식은 의존한다. 부모가 때로는 나도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자식은 부모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배운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부모를 더 인간적으로 만들고 더 가까이 느끼게 한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 완벽해 보이려는 부모만 있을 뿐이다. 나도 실수했고 잘못된 선택을 했고 후회하는 일들이 있다. 그것을 숨기지 않았다.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아버지도 사람이다. 실수한다.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려고 노력한다. 이런 태도가 자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실수는 괜찮다는 것. 중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거기서 배우는 것이라는 점. 부모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면 자식도 자신의 약점을 인정할 수 있다. 부모가 완벽한 척하면 자식은 실패를 두려워한다. 네 번째 진리다. 부모는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자식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많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고 말한다. 이것을 자랑스러워한다. 하지만 나는 묻는다. 그것이 정말 자식을 위한 일인가? 부모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 자식은 죄책감을 느낀다. 나 때문에 부모님이 희생하셨다. 이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산다.
이것이 자식을 위한 사랑인가? 아니다. 이것은 자식에게 빚을 지우는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도 내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학문을 계속했고, 책을 썼고, 생각을 발전시켰다.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그만두지 않았다. 오히려 자식들에게 편지로 썼다. 아버지는 여전히 공부하고 있다. 이곳에서도 배울 것이 많다. 이것이 자식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길을 잃지 않는 모습.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말로 100번 가르치는 것보다 강력하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살면 자식도 자유롭다. 나는 내 삶을 살고 있으니 너도 내 삶을 살아라. 이 메시지가 전달된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면 자식은 부담을 느낀다. 나 때문에 희생하신 분들을 실망시킬 수 없다. 이것이 자식의 선택을 제한한다. 진짜 사랑은 자유를 준다. 부모가 자식의 행복을 원한다면 자식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모의 기대, 부모의 희생, 부모의 꿈으로 자식을 묶지 말아야 한다. 나는 자식들에게 내 꿈을 강요하지 않았다. 내가 학자의 길을 걸었다고 자식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각자의 재능이 있고 각자의 길이 있다. 부모는 그것을 발견하도록 도울 뿐이다. 많은 부모가 자식을 자신의 연장선으로 본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이 이루기를 바란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자식이 가지기를 원한다. 이것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을 위한 것이다. 자식은 부모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다. 자식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주체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5번째 진리다. 부모는 일관되어야 한다.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르면 안 된다. 기분에 따라 태도가 바뀌면 안 된다. 이것이 부모의 신뢰를 만든다. 나는 자식들에게 편지를 쓸 때 항상 같은 원칙을 지켰다. 정직, 성실, 겸손. 이것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한 번은 정직이 중요하다고 하고 다음에는 요령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일관성이 있어야 자식들이 신뢰한다. 부모가 말과 행동이 다르면 자식은 혼란스럽다.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할까? 하시는 대로 할까? 결국 자식은 부모의 행동을 따라한다. 말이 아니라. 그래서 부모는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먼저 실천해야 한다. 나는 자식들에게 검소를 가르쳤다. 그래서 나 자신도 검소하게 살았다. 유배지에서 가난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보여주었다. 말로만 검소하게 살아라고 하고 자신은 사치스럽게 산다면 자식이 뭘 배우겠는가? 일관성은 시간이 걸린다. 하루 이틀 보여준다고 되는 게 아니다. 평생에 걸쳐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쌓여서 부모의 이미지가 된다. 자식들 마음속에 박히는 것이다. 반대로 오락가락하는 부모는 신뢰를 잃는다. 어떤 날은 엄격하고 어떤 날은 느슨하면 자식은 부모의 기준을 모른다. 예측할 수 없는 부모는 두렵다. 그래서 자식들이 거리를 둔다. 6번째 진리다. 부모는 자식을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남의 자식과 비교하지 말고 형제끼리도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자식의 자존감을 지킨다. 나는 여러 자식을 두었지만 누구를 더 사랑하지 않았다. 각자의 장점이 있고 각자의 길이 있다. 한 아이는 학문에 뛰어나고 한 아이는 사람을 대하는 데 능했다. 한 아이는 조용하고 한 아이는 활발했다. 모두 다르고 모두 소중했다. 비교는 경쟁을 만든다. 형제를 경쟁자로 만든다. 형은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이 말이 얼마나 자식을 아프게 하는지 부모들은 모른다. 자식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다.
그런데 항상 누군가와 비교당하면 절대 인정받을 수 없다고 느낀다. 남의 자식과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옆집 아이는 벌써 벼슬을 했는데 너는 아직도 공부만 하고 있느냐? 이런 말은 자식의 가치를 깎아내린다. 부모가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신호다. 각자의 속도가 있다. 빨리 피는 꽃이 있고 늦게 피는 꽃이 있다. 부모는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 재촉한다고 빨리 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처를 준다. 나는 자식들에게 편지로 썼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어제의 너와 비교해라. 어제보다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진짜 성장이다.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 7번째 진리다. 부모는 자식의 실패를 허용해야 한다. 실패로부터 배우게 해야 한다. 자식이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면 자식은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나는 자식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바로 도와주지 않았다. 지켜봤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지, 그 과정을 봤다. 정말 필요할 때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해주면 자식은 무능해진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잃는다. 항상 누군가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다가 부모가 없으면 어쩔 줄 몰라 한다. 실패는 나쁜 것이 아니다. 실패는 배움이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다. 포기하느냐, 다시 일어서느냐. 부모는 자식이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나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넘어진 채로 있는 것이 문제다. 일어나라. 다시 시도해라. 그것이 진짜 용기다. 8번째 진리다. 부모는 자식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도 된다. 항상 강한 척할 필요 없다.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를 깊게 만든다. 나는 자식들에게 편지로 내 외로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아버지도 때로는 외롭다. 너희가 보고 싶다. 하지만 이것을 의존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러니 빨리 와서 아버지를 위로해라가 아니라 하지만 아버지는 이것을 견딜 것이다. 너희도 언젠가 외로움을 느낄 텐데 그때 이것을 기억해라고 썼다. 약함을 보이되 의존하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하다. 부모도 사람이라는 것을 자식이 알게 하되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식들은 완벽한 부모를 원하지 않는다. 인간적인 부모를 원한다. 실수도 하고 약한 순간도 있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하는 부모. 그런 부모를 존경한다. 9번째 진리다. 부모는 자식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자식이 부모에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부모도 자식에게 감사해야 한다. 나는 자식들에게 편지로 자주 썼다. 너희가 있어서 아버지가 힘을 얻는다. 너희가 바르게 자라주어서 고맙다. 이것이 자식들에게 무엇을 주는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 부모에게 짐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확신. 많은 부모가 자식을 당연하게 여긴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키웠으니까. 하지만 자식도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다. 부모도 자식을 선택하지 않았다. 우연히 만난 인연이다. 그 인연에 감사해야 한다. 감사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요구와 명령만 있는 관계는 딱딱하다. 하지만 감사가 있는 관계는 따뜻하다. 자식이 무언가를 해줄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맙다고 말하라. 10번째 진리다. 부모는 자식에게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한다. 잘못했을 때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나는 부모니까 항상 옳다는 태도는 자식과의 벽을 만든다.
나는 자식들에게 잘못했을 때 솔직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그때 너무 엄했다. 미안하다. 이것을 부모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진정성이 전달된다고 믿었다. 사과는 약함이 아니다. 사과는 용기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사과하는 것은 더 어렵다. 하지만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 자식은 부모의 사과를 기억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배운다. 잘못했을 때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과가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하겠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야 할 단 하나의 것. 그것은 바로 품격이다. 품격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다. 어려움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성공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는 태도다. 사람을 대할 때 지위와 관계없이 존중하는 마음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 농부들, 어부들, 천민들.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에게서 배웠다.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들도 나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자식들이 봤다. 편지로 전해 들었다. 아버지가 유배지에서도 사람들을 존중하신다. 이것이 가르침이다. 말로 사람을 존중해라 라고 100번 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 강하다.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평생에 걸쳐 쌓이는 것이다. 매 순간의 선택, 매 상황에서의 태도. 그것이 모여서 한 사람의 품격이 된다. 부모가 품격 있게 살면 자식도 품격을 배운다. 부모가 비굴하게 살면 자식도 그렇게 된다. 부모가 교만하면 자식도 교만해진다.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대물림된다. 그래서 나는 자식들에게 말했다.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품격 있는 사람이 되어라. 권력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라.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라.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내가 평생 추구한 것이고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다. 재산은 다 쓰면 없어진다. 하지만 품격은 남는다. 대대손손 이어진다. 품격 있는 부모는 늙어도 존경받는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그 부모를 본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품격 없는 부모는 늙으면 무시당한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남겨도, 아무리 희생했다고 해도 품격이 없으면 존경받지 못한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자. 왜 어떤 부모는 나이가 들수록 존중받고 어떤 부모는 점점 말이 가벼워지는가? 답은 명확하다. 품격의 차이다. 자식에게 무엇을 남겼느냐의 차이다. 재산을 남긴 부모는 그 재산이 다 쓰이면 잊힌다. 하지만 태도를 남긴 부모는 영원히 기억된다. 나는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기지 못했다. 유배 생활로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자식들에게 더 귀한 것을 남겼기 때문이다. 정직하게 사는 법, 어려움 앞에서 굽히지 않는 법, 사람을 존중하는 법, 배움을 멈추지 않는 법. 이것들을 남겼다. 이것이 내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다. 자식들이 나를 기억할 때 무엇을 떠올릴까?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정직했다. 유배를 당했지만 굽히지 않았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억해 주길 바란다. 이것이 진짜 부모의 성공이다. 자식이 부모를 본받고 싶어 하는 것. 부모의 삶이 자식에게 길잡이가 되는 것. 이것보다 큰 성공이 어디 있겠는가? 많은 부모가 착각한다. 자식에게 많은 것을 물려줘야 한다고.
큰 집, 많은 돈, 좋은 학벌. 이것들이 자식을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하지만 아니다. 자식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부모의 품격이다.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가치를 지켰는지, 어떤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것이 자식의 삶에 진짜 영향을 준다. 나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너희가 나를 자랑스러워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너희가 나의 삶을 본받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아버지는 성공한 것이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자식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 부모의 행동을 본다. 부모가 말로는 정직을 가르치면서 거짓말을 하면 자식은 거짓말을 배운다. 부모가 말로는 검소를 가르치면서 사치스럽게 살면 자식은 사치를 배운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 나는 자식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자식이 본받았으면 하는 태도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야 한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 자식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바꿔야 한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것을 깨달았다. 자식들을 직접 가르칠 수 없는 상황, 옆에서 지켜볼 수 없는 거리.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였다. 내 자신을 올바르게 가꾸는 것.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원칙을 지켰다. 권력자가 회유해도 굽히지 않았다. 가난해도 정직을 잃지 않았다. 외로워도 학문을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전부였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 깨달았다. 이것으로 충분했다는 것을. 자식들은 내 곁에 있지 않았지만 내 삶을 지켜봤다. 그리고 배웠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무엇인지. 이것이 진짜 교육이다. 가르침이 아니라 보여줌. 말이 아니라 삶. 부모의 삶 자체가 교과서가 되는 것. 자식에게 이것만은 꼭 챙겨줘라. 품격, 태도, 살아가는 방식. 이것을 챙겨주면 자식의 대우가 달라진다. 사회에서의 대우만이 아니라 부모 자신에 대한 대우도 달라진다. 품격 있는 부모는 늙어도 자식들에게 존경받는다. 자식들이 찾아온다. 조언을 구한다. 옆에 있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그 부모와 함께 있으면 배울 것이 있기 때문이다. 위안이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품격 없는 부모는 늙으면 외롭다. 자식들이 의무적으로 찾아온다. 돈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하지만 진심으로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배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피곤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냉정하지만 사실이다.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존경받는 것이 아니다. 존경받을 만한 부모가 존경받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자신을 돌아보라. 자식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자식이 본받고 싶어 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만약 아니라면 바꾸라. 자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바꾸라.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살아라. 자식에게 정직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거짓말하지 마라. 자식에게 성실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게으르지 마라. 자식에게 존중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무시하지 마라. 부모의 삶이 일치해야 한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 그래야 자식이 믿는다. 그래야 따른다. 나는 평생 이것을 추구했다. 완벽하지는 못했다. 지를 수도 했고 잘못도 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을 먼저 실천하려 했다. 내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모습으로 먼저 살려고 했다. 그것이 쌓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리고 자식들과의 관계를 만들었다. 비록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깊은 신뢰가 있다. 존중이 있다. 이것이 내가 얻은 가장 큰 보상이다. 자식들이 나를 존경한다는 것. 나의 삶을 본받고 싶어 한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 재산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 귀하다. 높은 지위를 물려주는 것보다 가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 여러분께 묻는다. 당신은 자식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돈인가? 집인가? 명예인가? 아니면 삶의 태도인가? 품격인가? 가치관인가? 전자는 언젠가 사라진다. 후자는 영원히 남는다. 전자는 나눠 가지면 줄어든다. 후자는 나눠 가져도 줄지 않는다. 오히려 퍼질수록 커진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하지만 나는 말한다. 진짜 부모의 역할은 자식에게 물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남기는 것이라고.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다. 부모 자신이 그렇게 사는 것.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전부다. 나는 이제 노년에 이르렀다. 돌이켜보면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한다. 내가 자식들에게 남긴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자식들이 나의 삶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것이다. 그것이 다시 그들의 자식에게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대대손손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진짜 유산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권력으로 얻을 수 없는, 오직 삶으로만 물려줄 수 있는 부모 여러분. 자식에게 이것만은 꼭 챙겨주라. 품격 있는 삶의 태도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방식을, 어려움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용기를, 성공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는 겸손을. 이것을 챙겨주면 자식의 대우가 달라진다. 사회에서의 대우만이 아니라 부모인 당신에 대한 대우도 달라진다. 자식이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할 것이다. 곁에 있고 싶어 할 것이다. 배우고 싶어 할 것이다. 이것이 노년의 행복이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자식에게 귀한 존재가 되는 것. 자식이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찾아오는 것. 자식이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자신을 돌아보고 바꿔라. 자식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으로 살아라. 자식이 본받고 싶어 할 만한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그것이 당신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하다. 품격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노년을 아름답게 만든다. 나는 이것을 깨닫는 데 평생이 걸렸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시작할 수 있다. 자식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는 일을, 품격과 태도를 물려주는 일을. 이것이 내가 평생 배운 것이고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다. 부모의 진짜 역할, 자식에게 남겨야 할 진짜 유산. 그것은 재산이 아니라 태도다. 돈이 아니라 품격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실천하라. 당신의 노년이 외롭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자식이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당신의 삶이 다음 세대의 귀한 유산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다. 정약용이 평생을 살며 깨달은 것. 부모가 자식에게 꼭 챙겨줘야 할 단 하나의 것. 품격 있는 삶의 태도.
이것이 당신의 대우를 완전히 바꿀 것이다.